이제 그 전체적으로 뭐 이게 시험이 뭐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얘가 6번 같은 경우도 보면 6번은 이제 실수할 여지가 있는 내용인데 문제에서 이제 기억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뭐뭐뭐의 제곱근이다. 제곱근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xn제곱은 a라는 요식을 만족하는 근, 얘의 근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얘랑. 됐나요? a의 n제곱근이다. 그러면 a의 n제곱근이라는 말이 x의 n제곱은 a라는 요 n차당식의 근이니까 얘는 그냥 몇 개라고 그냥 얘기하면 돼. 복소수 범위까지 하면 n개예요. 항상 n개. n개.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랑 헷갈리는 건데 a의 n제곱근 중에서 예를 들어서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러면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다라는 얘기는 실근만 찾으라는 얘기지. 얘는 실근만. 그죠? 허근 빼고. 그럼 실근만 찾으라는 얘기가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고 있는 뭐 n이 짝수일 때는 a가 0보다 크면 2개, a가 0이면 하나, 뭐 a가 0보다 작으면 안 생긴다.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n이 홀수라면은 a에 관계없이 무조건 한 개를 갖는다. 이거를 잘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억이랑 니은을 보시게 되면 기억은 그냥 제곱근이기 때문에 제곱근은 무조건 몇 개가 생기는 거야? 그냥 2개예요. 어떤 숫자가 들어가든 간에. 알겠나? 어떤 숫자가 들어가든 간에 2개다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틀린 이유가 니은은 마이너스 512의 세제곱 루트 값인데 여기에다가 세제곱근이라고 돼 있으니까 뭐 세제곱근 중 실수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한 개다라고 그냥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3개라고 해야 되는 거죠. 정확한 답. 알겠죠? 세제곱근 중 실수라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무심코 그냥 당연히 해가지고 딱 지나가가지고 무심코 풀다 보면 틀릴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 부분 조심하시고 문제 꼼꼼히 잘 읽으시고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64가 2의 6제곱이잖아요. 그럼 2의 6제곱이니까 거기에서 6제곱을 하시게 되면 날아가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없으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지. 됐니? 네, 뒤쪽으로 넘겨보시고 뭐 두 번째 장에서는 크게 어려운 게 없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장에서는 크게 어려운 게 없었을 것 같고 충분히 여러분들 다 푸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3번도 할만할 것 같고 14번 잠깐 보면 14번 1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프 그려보시기만 하면 되거든. 얘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세실근의 합만 정확히 찾아주면 된단 말이야. 오케이? 되니? 세실근의 합만 정확하게 찾아주면 되는데 세 번째 페이지에서 뭐 틀렸냐? 12, 13, 14, 15 중에 13 13 틀렸어. 14? 12는? 12는 괜찮아요? 12 해드려요? 윤수 12 틀렸나? 틀렸는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14번 잠깐 보세요. 1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값 그래프 그려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죠. 삼각방정식 문제. 잘 봐. sin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절대값을 씌운 거니까 얘는 그래프를 그리시는 게 제일 빠르기는 해요.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래프를 그리면 문제에서의 범위가 0부터 2까지니까 여기를 0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요점을 파이라고 놓고 요점을 2파이라고 이렇게 잡은 다음에 여기에서 2분의 1만큼 내려왔죠? 그럼 2분의 1을 이쯤으로 잡고 얘를 그럼 2분의 1을 이쯤으로 잡으면 여기가 이제 2분의 1이 될 테니까 점을 좀 찍어보면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가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밑으로 좀 더 내려가겠죠? 밑으로 좀 더 내려가서 2분의 3파일 때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까지 그려진단 말이야. 그래서 요선 자체가 2분의 1인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네요.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이제 접어 올리래. 요거를 가지고 접어 올리면 여기에서 끊어가지고 접어 올리니까 얘가 2분의 1 정도까지 되겠지. 그지? 그럼 2분의 1 정도까지가 되면 그래프가 어떤 식이 되냐면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밑으로 가니까 얘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2분의 3까지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2분의 1에서 끝나는 거니까 얘가 그래프가 이 정도의 그림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모양의 그림. 됐나요?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가 빵꾸가 뚫려요. 됐나요? 오케이? 알겠죠? 이게 sin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절대값을 붙인 거지. 이 그래프가. 그럼 얘가 몇 개의 근을 가지래?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가져라.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근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서로 다른 3개가 가지려면 어떤 식으로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가면 되죠. 이렇게 접하면. 여기를 통과하니까.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 하나, 둘, 그 다음에 3개. 이렇게 나오고. 또 3개 가질 수 있는 데가 여기 있죠. 아니죠. 여긴 4개가 생기네요. 얘밖에 없네. 3개 되는 경우가. 그럼 이게 뭐라는 거야? K겠지. 됐니? 그럼 K라는 값이 얼마가 된다는 거야? 2분의 1이 될 때 3개가 나온다. 라고 했으니까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문제에서는. 그럼 실근의 합이니까 얘가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얘는 얼마야? 파이가 되겠죠. 따라서 2개 더하시면 정답은 2분의 3파이.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지. 됐나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14번 같은 경우도 그냥 하시면 됩니다. 됐죠? 정리하시고 15번 잠깐 볼까요? 15번. 12번 답이에요. 12번 답이요? 네. 12번 답이 뭔가요? 1번이네요. 1번이요? 예. 네. 자, 12번 볼게요. 12번도 보면 잘 봐. 12번 문제. 얘도 이제 보시면은 지수함수에서 합성함수 하는 거죠? 지수함수에서 합성함수 하는 건데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fx라는 함수가 log 2x고요. gx라는 함수가 2차 함수인데 1부터 5까지 네모치시고 합성함수죠? 그러면 잘 봐. f 합성 gx니까 fgx의 값을 구하는 건데 요 gx라는 값의 범위를 구해야 되잖아. 그지? 그럼 이 gx가 뭐냐면 요 gx라는 함수가 문제에서 얘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이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지. 되니? 그랬을 때 요 함수에 대해서 1부터 5까지의 값을 찾으라고 그랬죠? 1부터 5까지. 그지? 그럼 1부터 5까지의 값을 찾아보시면 요거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얘는 x-2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 정도가 되겠네요. 플러스 3 정도가 되는 함수니까 얘가 최대 최소를 구해보면 얘가 이렇게 돼서 얘가 2일 때죠? 얘가 2일 때고 1부터 5까지니까 1부터 어디까지? 5까지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서부터 요까지에 해당되는 요 함수값의 범위가 바로 새로운 gx의 범위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은 요 최소값은 얼마가 돼요? 3이죠. 그 다음에 5를 대입해보면 5의 3의 제곱에다가 3을 더하니까 12 정도가 나오겠네. 이렇게까지. 따라서 요 함수가 이렇게 되겠죠. 이제 log 2의 gx라는 함수가 되는데 자 log 2의 gx라는 함수가 되는데 우리가 문제에서 구해놓은 gx의 범위가 3보다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 작다? 1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까지 나오겠지.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얘와 최대값의 최소값의 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log 2라는 게 무슨 함수? 이거 무슨 함수? 증가함수죠? 증가함수니까 3을 대입했을 때가 뭐가 돼? 최소. 11을 대입했을 때가 뭐가 돼? 최대. 되니? 그럼 최대값이랑 최소값의 차를 구하시면 정답은 얼마가 될 거냐면 log 2의 4가 돼서 정답은 2 정도를 갖는 값이 될 거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5번 볼게요. 15번 정도가 조금은 까다로웠을 수가 있는데 자, 15번 보시게 되면 갑니다.
문제에서 두 지수함수 fx와 g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ab의 x좌표를 ab라고 할 때, 즉 ab의 x좌표를 ab라고 한다는 얘기는 실근이네요. 실근. 그 실근 ab라고 할 때 ab의 곱이 0보다 작은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돼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는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가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풀어줘야 되지. 그래서 4의 x제곱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얘는 3 곱하기 2의 x 플러스 2제곱 그 다음에 빼기 k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같다고 놓으시면 되죠. 그럼 요식을 정리 좀 하시게 되면 얘는 4의 x제곱이 나오고 요만큼이 넘어가니까 얘가 마이너스 12 곱하기 2의 x제곱 정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k 마이너스 1이 0 정도에 해당이 된다라는 함수가 나오겠네.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내가 지금 2의 x제곱을 치환할 거잖아요. 그래서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해 보시게 되면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되냐. 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t 정도가 되고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0이다 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요거의 두 근이 자, 치환을 하시게 되면 근의 모양도 바뀐다고 그랬죠? 자, 요거의 두 근이 어떻게 되는 거야? 2의 a제곱과 2의 b제곱의 형태로 나올 거다. 요 정도까지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정리해놓고 나서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a와 b의 곱이 0보다 작아지도록 해라 라는 얘기지. 그지? a와 b의 곱이 0보다 작아지도록 해라 라는 거잖아. 이거를 만족하는 개수를 구해봐라 라고 돼 있으니까 그죠? 됐나요? 그러면 AB가 0보다 작대요. AB가 0보다 작은데 그냥 내가 가정을 이렇게 편하게 좀 해볼게. 어떻게 하냐면 A라는 애를 문제에서 A라는 애를 음수라고 잡아요. 처음에 생기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그래프 두 개가 만나는 교점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처음에 생기는 점을 A라고 하고 두 번째 생기는 점을 B라고 한다면 교점 두 개가 생기는데 그냥 내가 편하게 A라는 것을 그냥 뭘로 잡아? 음수로 잡고 B라는 것을 그냥 양수로 잡고 이렇게 놓고 해자는 얘기야. 둘 다 부호가 다르니까. 뭐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겠죠. 어차피 우리가 찾는 거에서는. 그죠? 그럼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크다는 얘기잖아. 됐니? 그럼 이걸 해석하면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잘 봐. 요거의 두 근이 얘야. 요거의 두 근이 얘인데 A는 0보다 작아. B는 0보다 커. 그럼 얘네 두 근의 위치, 즉 근의 분리죠. 근을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이 근의 분리가 어떻게 적용이 되겠냐? 이것만 정확하게 판단하시면 되겠지. 그지? 그럼 자, A가 0보다 작습니다. 자, A가 0보다 작으면 2의 A제곱은 뭐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1보다 작다는 얘기죠. 되나요? 1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의 B제곱은 뭐보다 크다는 얘기야? 1보다 크다는 얘기야. 아, 그러면 요식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치환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하나는 1보다 작고 하나는 1보다 어때? 크다는 얘기가 되잖아. 그지? 그럼 잘 봐. 하나는 1보다 작고 하나는 1보다 커. 그럼 2차 함수 그래프를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얘는 x축이 이렇게 만날 텐데 여기서 만나는 게 2의 a제곱이라고 놓을 수가 있고 여기서 만나는 걸 2의 b제곱이라고 놓을 수가 있는데 얘는 1보다 작고 얘는 1보다 크다. 즉 무슨 얘기야? 두 근 사이에 1이라는 값이 있어야겠구나. 이렇게 풀어버리시면 된다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지수방정식에서 나오는 근의 분리 내용이에요. 이 문제가. 근의 분리 문제예요. 이 문제.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굳이 경계값을 하나 더 정해야죠. 왜? 2의 a제곱은 당연히 뭐보단 커야 되니까. 0보단 커야죠. 계속 왼쪽으로 갈 수 없으니까. 그죠? 네, 이렇게까지 잡아놓고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자, 그러면 볼게요. 일단 두 근 사이에 1이 있어야 됩니다.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니까 여기다가 1을 대입했을 때의 값이 뭐보다 작기만 하면 돼? 0보다 작기만 하면 되죠. 그죠? 두 근 사이에 있을 때는 쌤이 얘기했지. 두 근 사이에 어떤 상수가 있다라는 문제가 나오면 판별식은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항상 성립하니까.
그지? 판별식은 쓸 필요가 없습니다. 판별식은 쓸 필요가 없고 경계값도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특별한 경계값이래. 미안. 대칭축. 대칭축도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 특별한 언급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우린 뭐만 따지면 되는 거야? 경계값이라고 하는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의 부호가 무슨 수가 나오게? 음수가 나오게끔만 해주면 된다. 따라서 1을 대입하시면 1 마이너스 12 더하기 k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뭐가 돼? 음수가 되겠지. 그지? 그럼 얘가 음수가 되니까 이렇게 지워지고 넘어가시게 되면 k라는 값이 뭐보다 작다가 돼요? 12보다 작다. 이렇게까지 나오겠죠. 하나만. 됐니? 됐나요? 거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해줘야죠. 뭐? 0보다 크다는 거는 치환했기 때문에 당연히 성립을 해야 되니까 0을 대입합니다. 여기다가 0을 대입하시게 되면 k-1이라는 값만 남게 되는데 얘는 뭐가 돼야 돼? 항상 양수가 돼야겠지. 따라서 k라는 값은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가 나와야 돼서 정리하시면 1보다 크고 k가 뭐보다 작다? 12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자연수 k의 값은 2부터 11까지죠. 2부터 11까지니까 총 개수는 10개가 나오면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됐죠? 자, 16번도 그냥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자, 16번 문제 보시면 얘는 질량 A의 활성탄 A를 염료 B의 농도가 10%인 용액에 충분히 오래 담가 놓을 때 활성탄 A에 흡착되는 연료 B의 양이 뭐 다음과 같대. 일단 식 줬지. 그지? 그랬을 때 200g의 활성탄 A를 염료 B의 농도 8%의 용액에 충분히 오래 담가 놓을 때 활성탄 A에 흡착되는 염료 B의 양이 4g이래요. 자, 그러면 200이라는 애가 어디에 대입돼야 되냐? 식을 대입해보면 200이라는 애가 요 자리에 들어가야겠지요. 요 자리에 들어가고요. 자, 다음에 스몰 b, 스몰 b, 스몰 b, 스몰 b가 뭐야? 4가 되겠네. 그지? 자, 스몰 b가 4가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2 더하기 그 다음에 k 로그 c인데 8%죠. 그러니까 k 로그 어디까지? 8까지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이런 식이 하나 나와요. 되니? 그럼 요거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요거 정리하시면 이렇게 되면 얘가 얼마가 되냐? 50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지? 그 다음에 요거 2를 넘기게 되면 이쪽으로 2를 넘기게 되면 얘는 50분의 1에다가 10의 제곱을 곱하는 거지. 그치? 50분의 1에다가 진수 자리에 10의 제곱을 곱하니까 요 자리가 얼마가 되니? 요 자리가 얼마가 돼? 50 정도 되나요? 이렇게 나오네? 아닌데? 50이 아닌데? 2 정도 나오네? 네,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50분의 1에다가 100을 곱하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k 곱하기 로그 8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k 값이 뭐가 나와요? k 값이 얘가 k 값이 뭐가 나와? 3분의 1 정도가 나오죠? 3분의 1이 나와야죠? 얘가. 따라서 k라는 값이 3분의 1이다까지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끝났죠? 두 번째 거 구하면 300g의 활성탄 A를 염료 B의 농도 27%에다가 오래 담가놨을 때 흡착되는 염료 B의 질량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얘는 로그 요 자리가 300분의 B 이걸 구하는 거지. 300분의 B는 얼마가 될 거야? 마이너스 2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로그 얼마? 27에 해당이 된 요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십시오. 계산은 곱니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였어요. 자, 17번 가볼게요. 17번 문제가 이제 좀 까탈스럽게 느껴졌을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17번 문제는 뭐 어떻게 맞으시는 분들 어떻게 푸셨는지 모르겠는데 17번 문제가 원래 미적분 문제거든요. 원래 미적 문제예요. 얘는 삼각함수 덧셈 정리랑 삼각함수 활용을 이용해야지 계산이 원래 깔끔하게 좀 가능한 문제인데 여기다 내셨어요. 뭐 어쨌든 낸 거니까 학교에서 냈으니까 뭔가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으니까 내셨겠지. 갑자기 선행 과정을 내지 않았을 테니까. 그리고 뭐 수험 갔다가도 충분히 구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잘 봐. 이거 이제 부채꼴과 삼각형의 넓이에 해당되는 삼각함수 맨 처음에 배우는 그 내용인데 자, 이렇게 4분원이 있다고 하고요. 자, 볼게요. 5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얘가 P래. 여기가 P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A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활골을 만들었어요. 활골. 그래서 여기가 B라고 돼 있고 자, 이쪽의 넓이. 이쪽의 넓이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까지 이렇게 이었을 때 생기는 여기의 넓이. 요 두 개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최소값. 그 다음에 세타라는 각은 어디다 줬냐면 여기다가 세타라고 줬죠. 자, 그러면 이 넓이에 대해서 식을 세우는데 우리가 넓이에 대해서 식을 세우는 건 어렵지는 않죠. 넓이에 대한 식은 어렵지는 않지. 뭐 하면 돼? 그냥 활골 2개 해주시면 돼요. 그죠? 활골 2개가 이 넓이잖아. 문제에서 얘기하는. 그럼 활골의 넓이는 전체 부채꼴의 넓이에서 뭘 빼주면 돼요? 삼각형만 빼주시면 되겠지? 그지? 그럼 삼각형만 빼주시면 되니까 여기도 각을 잡을 게 뭐라고 잡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90도라고 잡아놓고 나서 자 가겠습니다. 첫 번째 삼각형을 여기 S1이라고 하고 쌤이 S2라고 할게요. S1, S2라고. 그럼 전체 부채꼴부터 구하자. 전체 4분원. 그러니까 4분원에 해당되는 부채꼴부터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1의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중심각 2분의 파이 정도가 돼서 얘는 전체 부채꼴이 4분의 파이 정도에 해당되는 값이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나는 뭘 빼주면 되냐면 이 색칠한 부분은 S1의 넓이, 삼각형 넓이 하나 빼주고 S2의 넓이 하나 빼주시면 되겠지? 됐니? 그럼 S1에서 S2를 빼주시게 되면 잘 봐. S1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제곱 곱하기 얘가 사인 세타죠. 사인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제곱 곱하기 사인 끼인각이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정도가 돼서 요 값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코사인 세타 정도까지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전체식을 정리해보면 내가 구하는 F 세타라는 값은 얘는 전체 4분의 파이에서 2분의 1 곱하기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계산해주면 이게 넓이죠. 여기까지 됐나요? 이게 넓이란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뭘 원했냐면 이 넓이의 무슨 값을 원했어? 이 넓이의 최소값을 원했어. 이 넓이의 최소값. 그러면 요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라는 변수가 있죠? 그럼 요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라는 게 나머지 숫자들은 전부 상수로 고정이 돼 있지. 그지? 그럼 나머지 숫자들은 전부 상수로 고정이 돼 있으니까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 요 값만 뭐가 되면 돼? 그러면 요 값이 최대가 되면 가장 커진다면 얘가 전체 최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찾으실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잘 봐. 그러면 사인이라는 것과 코사인이라는 거 이렇게 두 개를 더했을 때 이렇게 두 개를 더했을 때 이 값이 최대가 될 때가 언제냐. 이걸 찾는 게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윤서 씨 어떻게 구했어요? 저 이거요. 네. 그 부채꼴이 네. 저번에 빠있잖아요. 어디 가요? 이거 완전 큰 거. 2분의 파인데요? 4분의 파이 없네요? 전체 넓이요? 네. 네, 넓이는 4분의 파이죠. 거기서 그 삼각형 2개 빼야 되는데 삼각형이 빼는 게 답이 그러니까 양수니까 그래서 4번. 그래서 4번. 보세요. 자, 봐봐. 저 이거 시험 보는 어. 이거 시험 폼이 아니야. 이거 삼각함수 정의야. 그래요? 어. 아하. 1단원이야. 잘 봐. 부채꼴 넓이잖아. 호의 넓이. 오케이? 네. 잘 봐. 이거 구하는 게 원래 미적분 과정이라고. 원래 이 문제가 똑같은 그림이 똑같은 숫자가 어딨냐면 이 문제가 그 개정되기 전에 바이블에 있어요. 미적 2라는데 개정되기 전에 여러분들 전에 개정교육 과정에. 그래서 이걸 구하는 게 원래 미적분 내용이란 말이야. 삼각함수 덧셈 정리랑 합성 이용해서 최대값 구하는 거. 근데 수원에 나왔잖아. 어쨌든 이게 고2 수학원 내용이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할까? 라는 건데 힌트는 뭐냐면 이 문제는 얘가 최대죠. 얘 최대값만 구하면 되지 우리. 그럼 얘가 최소가 될 거 아니야? 그지? 내가 두 개를 보여줄게. 두 개를 잘 봐.
일단은 이 세타라는 각이 0부터 어디까지냐? 2분의 파이까지죠. 최대.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죠. 90도가 넘을 수가 없죠? 90도가 넘을 수가 없지? 그럼 잘 봐. 사인이랑 코사인은 둘 다 어디에 있는 거야? 90도를 넘을 수가 없으니까 일사분면에 있다는 얘기야. 아, 그러니까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야. 양수 조건 나오고 최대값 구하래. 뭐야? 산술기하예요. 알겠어요? 산술기하를 쓰시면 돼요. 근데 산술기하를 쓰면 또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기 잠깐 봐봐. 그냥 내가 그래서 산술기하 같아. 그래서 사인이랑 코사인을 두 개를 더했어. 그런 다음에 2배의 루트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는 걸 했다고 쳐봐. 이렇게 했다고 쳐봐. 그럼 문제가 뭐냐? 내가 구하는 게 이거의 최대값이지. 그치? 이거의 최대값이야. 이거의 최대값인데 얘가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뭐가 없죠?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산술기하 공식만 써놓은 거지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자, 얘를 이용할 거예요. 얘를 이용할 거거든. 자, 그럼 잘 봐. 내가 구하는 게 사인과 코사인을 더했을 때, 사인과 코사인을 더했을 때 무슨 값이야? 최대값이지. 그럼 사인과 코사인을 더했을 때의 최대값은 제곱을 해도 최대가 변하지 않죠. 양수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자, 사인 제곱. 사인과 코사인을 더한 것의 전체 제곱을 일단 계산해 보면 이 전체 제곱을 계산한 게 1 더하기 2배의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 치면 내가 구하는 거는 이 값의 최대죠. 그럼 이 값의 최대가 되려면 얘가 뭐가 돼야 돼? 최대가 되면 되겠지. 그지? 얘가 최대가 되면 되잖아? 됐어? 그럼 얘가 최대가 되는 걸 내가 구할 건데 얘를 어떻게 처리하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사인 더하기 코사인을 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값도 모르니까 이렇게 갑니다. 두 개를 더해요. 얘도 어차피 양수고 얘도 어차피 양수니까 상관없죠. 산술기하 가능하죠. 그럼 다음에 여기에다가 2배의 루트 두 개를 곱해. 그럼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지고 요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1이라는 값까지가 딱 나오죠. 그러면 2로만 나눠주시게 되면 정리하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는 값이 뭐보다 작거나 같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까지가 나오네요. 됐나요?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을 두 개 곱한 것의 최대 값이 얼마인 거야? 2분의 파이인 거야. 2분의 1인 거야. 그럼 얘가 2분의 1이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 최대값을 그러면 이렇게 더하니까 사인과 코사인을 더한 것의 제곱의 최대가 2라는 것까지가 나오죠. 제곱의 최대. 됐어? 그러면 내가 구하는 건 뭐였어? 사인과 코사인을 그냥 더한 것의 최대값이니까 제곱의 최대값이 2야. 제곱의 최대값이 2야?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2가 될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정답이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다 라고 이렇게 나와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 미적분의 개념을 쓰지 않고 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한다라는.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풀 수 있다라는.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두 번째 공부하는 입장에서 좀 가르쳐 드릴게요. 자,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1차 형태의 최대 최소 구하는 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지? 1차. 2차면은 쉬워. 2차면 어떻게 하면 돼? 2차면 어떻게 하면 돼? 제곱 더하기 제곱은 1이다 공식 써가지고 치환해가지고 2차 함수 최대 최소 하면 되죠. 그죠? 근데 만약에 요거는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데 요거는 어디서든 다 쓰여요. 뭐 삼각함수 그래프뿐만 아니라 항상 쓰이는 겁니다. 자, 사인이라는 것과 코사인이라는 것이 더해. 얘를 더해. 그럼 얘를 더했을 때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실제.
그럼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두 함수의 그래프를 따로따로 그려보시게 되면 얘는 잘 봐잉. 여기를 파이라고 잡고 여기를 2파이 정도라고 잡고 그런 다음에 사인을 먼저 그릴게요. 사인을 먼저 그리시면 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겠지? 이게 이제 사인 함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코사인은 이렇게 밑으로 쳐지니까 얘는 이렇게 해서 여기로 가겠죠? 이렇게 가는 이런 게 코사인 함수 그래프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두 개를 더하는 거. 그럼 두 개를 더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되냐? 함수값끼리 더하면 돼요. 함수값끼리 더해서 그대로 점을 찍어주면 되거든? 그럼 이런 얘기야. 사인 0, 자, 예를 들어서 세타가 0이야. 세타가 0이면 사인 0은 0이고 코사인 0은 1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돼? 그냥 1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이해됐나? 그냥 말 그대로 두 개를 더하는 거라고. 이렇게 두 개를 더한다. 알겠니?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얘가 얼마야? 1이야. 맞죠? 여기서 출발을 해. 되니? 그 다음에 잘 봐. 요 동일한 선상에서 이렇게 더하는데 요 값이랑 요 값인데 얘도 증가하고 얘는 감소하는데 어쨌든 간에 요 폭이 좀 더 크니까 요거 실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떤 식의 그래프가 나오냐면 자, 여기 처음 만날 때가 언제예요? 사인이랑 코사인이 처음 만날 때가 언제야? 이때죠? 그죠? 그럼 이때를 생각해 보면 4분의 파이잖아? 4분의 파이면은 얘도 얼마? 2분의 루트 2. 얘도 얼마? 2분의 루트 2지. 그지? 그럼 2분의 루트 2 두 개를 더하니까 어느 정도가 돼? 1.4에 해당되는 루트 2 정도가 나와요. 루트 2 정도가.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떤 식의 그래프 모양이 나오냐? 얘는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더한 거. 함수값이. 그래서 이 지점이 뭐가 돼요? 최대가 된다는 게 확인이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쭉 내려오다 보면 잘 봐. 이 지점이 두 번째로 만나는 지점이지. 그럼 이 지점이 두 번째로 만나는데 여기의 값이 얼마냐면 여기의 값이 4분의 5파이 정도가 되죠. 4분의 5파이. 그럼 4분의 5파이를 계산해 보시게 되면 얘는 실제로 값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루트 2. 됐나요?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와요. 그래서 실제 그래프가 어떤 식의 개형이 그려지냐면 얘가 이런 모양의 개형들이 그려져요. 주황색. 이 주황색의 형태가 뭐야? 사인과 코사인을 더한 거예요. 그냥. 되나요? 실제로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보면 그래프 프로그램 갖다가도 돌려보면 이런 모양의 그림이 나와.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고 뭐만 기억을 하시면 되냐? 얘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은 어느 지점에서 생기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그게 언제야? 두 개가 만날 때입니다. 두 개가 만날 때 최대가 될 수도 있고 최소가 될 수도 있어요. 알겠니? 그래서 자, 정리할게요. 사인이라는 것과 코사인이라는 것을 더했을 때의 최대값과 최소값. 최대값과 최소값은 항상 어디서 생기냐면 사인과 코사인이 만나는, 같아지는, 즉 교점인 지점에서 생긴다라고 외우셔도 됩니다.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보고 증명을 한 상황이니까. 알겠니? 그럼 이 문제 딱 봤을 때의 느낌은 만약에 이걸 안 해도 딱 이렇게까지 식 정리해 놓고 나서 이게 최대면 이게 최소가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범위가 어디야? 0부터 90도 사이죠. 그럼 0부터 90도 사이니까 요 값이 최대가 될 때는 언제야? 4분의 파이일 때다 라고 그대로 생각하면 돼. 그럼 4분의 파이니까 얘가 사인 4분의 파이 얼마? 2분의 루트 2. 얘도 얼마? 2분의 루트 2. 그때의 최대값은 얼마? 루트 2. 그래서 정리하면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다. 그냥 계산하면 끝.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유용하게 많이 쓰일 수가 있으니까 물론 실제 만약에 잘 안 떠오르면 이 양수라는 거 이용해서 최대값 찾는 거니까 산술기하라는 걸 떠올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산술기하는 많이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프에 대한 특징을 좀 알고만 있다면 굉장히 시간이 단축시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9번까지 풀고 쉴게요. 18번은 틀리면 안 되는데. 삼각함수 그래프 시험 들어가는 사람들은 18번은 틀리면 안 돼. 자, 19번 보겠습니다. 자, 지수부등식이 좀 까탈스럽게 나왔는데 뭐 방부등식이 까다롭게 나오면 대부분이 뭐냐면 미지수 주어졌을 때거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보면 잘 봐. 2의 x제곱이라는 것을 t라고 치환을 할게요. 그럼 당연히 t는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되니? 그럼 이런 상황에서 t제곱, 그 다음에 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a 곱하기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정도까지가 나오네. 됐습니까? 그럼 요거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가 되거든. 어떻게 되냐? t-16이라고 되고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a라고 되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까지가 나와요. 됐나요? 여기까지?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문제가 얘가 0이 되는 지점과 얘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아보면 요 t 값이 16일 때랑 마이너스 a일 때가 나오지. 그지? 문제. 둘 중에 누가 커? 모른다는 게 포인트죠. 그죠? 16이랑 마이너스 a 중에 누가 큽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몰라. 모른단 말이야.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케이스를 분류해서 풀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알겠죠? 항상 이런 식으로 미지수가 나왔을 때 내가 부등식을 풀건 방정식을 풀건 간에 뭐 2차 함수 대칭축을 쓰건 어쨌든 간에 미지수가 나왔어. 근데 미지수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범위 나눠서 해야 돼. 무조건. 알겠니? 그래서 첫 번째부터 갑니다. 첫 번째는 자 마이너스 a라는 친구가요 16보다 크다라고 해볼게요. 마이너스 a가 16보다 크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a라는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16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지. 되나요? 여기까지? 그럼 잘 봐. 마이너스 a가 16보다 큽니다. 그러면은 이 2차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 2차 부등식의 해는 16보다 크거나 같고 t라는 값이 2의 x제곱인데 얘가 뭐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 맞춰서 x값의 범위를 구해보면 x값의 범위는 4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로그 2의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다까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네. 마이너스 a 양수겠죠? 당연히. 마이너스 붙었다고 음수인 건 아니죠. 항상 체크하시고.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가 몇 개? 3개가 됐으면 좋겠대요. 3개. 오, 그럼 잘 봐. 얘가 4잖아. 그치? 그럼 얘가 4라는 게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요 값이 어떻게 돼야 돼? 요 값에 들어가는 게 4, 5, 6까지 돼야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 써진 요 로그 2의 마이너스 a라는 값은요. 요 마이너스 a라는 값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6보다는 크거나 같고 7보단 작으면 되죠. 따라서 정리해보면 로그 2의 마이너스 a라는 값이 6보다는 크거나 같고 7보다는 작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됐나요? 오, 그래서 이거 정리해보면 마이너스니까 이거 2의 6제곱 하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나오냐? 마이너스 2의 7제곱보다는 크고요. a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6제곱보다는 작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부터 세어주시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부터 세주면 얘는 마이너스 127부터 시작을 하겠죠. 이게 마이너스 128이니까. 그지?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64까지에 해당되는 애가 되겠네. 오케이? 그럼 뭐 64부터 127까지의 개수랑 똑같겠죠? 그럼 64부터 127까지의 개수니까 빼서 더하기 1 하시면 첫 번째 케이스에서 나오는 게 몇 개다? 64개가 나옵니다. 정수의 2의 개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또 있어요? 마이너스 a가 뭐일 수도 있어? 16일 수도 있죠. 같을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됐니? 같을 수도 있단 말이야, 충분히. 근데 얘는 만약에 같다면 잘 봐. 만약에 같다면 얘가 이렇게 되죠. 이 자리가 똑같이 뭐가 돼? 마이너스 16이 되지. 그럼 이렇게 되거든. 만약에 얘가 같다면 t-16의 전체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뭐밖에 안 돼? 0밖에 안 되죠. 얘가 0일 수밖에 없죠. 0보다 작거나 같다. 그지? 그럼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0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t값은 뭐밖에 안 생겨? 16밖에 안 생겨. 16. 즉 얘가 16밖에 안 돼서 x가 4라는 정수 하나밖에 안 나와. 따라서 안 돼. 정수 3개를 만족시킬 수가 없죠. 문제에서 원하는 정수 3개 조건을. 됐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갈게요. 세 번째는 서술형 문제니까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것도 빼먹으면 감점 나올 거예요, 아마. 이것도 꼭 써줘야 돼. 자,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는요. a라는 값이 어떻게 돼요? 얘가 마이너스 a가요. 이번엔 16보다 작은 거죠. 됐니? 그럼 마이너스 a가 16보다 작으니까 a는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16보다 크다. 됐습니까? 마이너스 16보다 크다. 자, 그러면 잘 봐. 자, 이제는 저 부등호 방향만 바꿔주면 되죠? 그럼 요거 바로 갈게요. 어차피 똑같은 식 나올 테니까 위치만 바뀔 테니까 그대로 가시게 되면 마지막 세 번째 경우에서는 로그 2의 마이너스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x가 되고 그 다음에 4 정도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요거 정리해 보시게 되면 요 x라는 값 안에 정수가 3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얘가 될 수 있는 게 2와 3과 4가 되겠지. 그치? 따라서 요쪽에 써지는 로그 2의 마이너스 a라는 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되죠. 그죠? 뭐 1점 얼마가 들어가도 요거 포함하는데 상관이 없으니까. 따라서 로그 2의 마이너스 a라는 값이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정리를 하시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요.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 범위랑도 뭐 딱 맞죠. 마이너스 16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는 몇 개가 되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 돼서 딱 2개만 나오겠네. 됐니? 그래서 정답은 2개와 64개를 더한 66개가 정답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네, 정리하시